일단 지난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00달러대 후반대까지 빠졌었다가 이번에 8월 17일 날 12,400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꾸준한 상승 흐름이 한 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정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양분해서 둘로 나뉘는데 어떻게 둘로 나뉘냐면 여기까지가 한 번 상승이었고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상승이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저처럼 두 번의 상승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상승이었다. 그래서 하나의 조정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부류 중에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하나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3,000달러대부터 12,400달러 정도, 12,500 정도까지 한 3월부터 8월까지 한 5달에 걸쳐서 상승을 했는데 5달에 걸쳐서 정확히 한 8,000달러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약 한 2주 걸쳐서 12,400에서 9,800이니까 한 2,500달러 정도 빠졌죠. 이랬는데 전체 조정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한파동이 완료됐을 때 가격 상승한 거에 비해서 조정이 너무 얕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엄청난 급등 장세면 618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618 조정까지는 안 줄 수 있는데 피보나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율이에요. 전체 상승 대비 현재 가격이 0.5면 절반 정도 이 상승한 게 이만큼의 절반이면 0.5고 61.8% 그 다음 78.6%라고 해서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설정된 비율인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글링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피보나치로 차트 분석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상승한 기간에 비해서 그리고 상승한 가격에 비해서 둘 다 너무 터무니없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전에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상승 시작했던 게 이제 12,400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끝났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건데 조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BC 형태로 조정이 나와요. ABC 형태로.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상승이 있고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ABC로 떨어지면서 그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흐름이 나와서 정확하게 헤드 크기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상승 관점,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왔었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길래 V자 반등이 오길래 많은 사람들이 14,000 간다, 16,000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 눈에는 절대 상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000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12,000대부터 여기 방송을 켰을 때 숏을 쳐야 된다고 숏 전략을 펼쳤어요. 그 방송을 끄고 다음날 1차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예측했던 넥라인 한번 걸렸지만 다음날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재차 하락이 있었죠. 예상됐던 하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랬었고 그 이후에 이 떨어졌을 때 저점이 과연 이제 중요한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어제 방송에서도 파동 카운팅을 해드렸지만 저는 이게 1, 2, 3, 4, 5, 1 나온 게 스펜딩형으로 1, 2, 3, 4, 5에서 여기까지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저점이 한 번 떨어졌을 때 9,900 후반 그 다음에 9,800 후반, 그 다음에 9,800 초반까지 저점이 3번이 갱신됐어요. 저점이 3번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매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저점 갱신을 얼마 못 이뤘어요. 저점이 깨지면 보통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깨질 때 이때는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저점이 깨질 때마다 폭락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항상 카운터 펀치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 말은 여기가 매수세가 단기간 세게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하락을 성공을 했는데 이때 성공을 했지만 가격을 많이 낮추기는 힘들었다. 그랬다가 반등이 이렇게 LBC 형태로 왔었다가 재차 또 하락이 있었지만 전저점 깨는 데는 실패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기 매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보고 ABC로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선 제가 장기 분석과 섞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가격 대비 또는 기간 대비 너무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조정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단기간 ABC 하락은 완료됐어요. 단기간. 하지만 그래서 단기간 재차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질 때 한 번에 원레이로 떨어지는 경우는 폭락장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ABC도 딱 파동 카운팅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ABC 파동 카운팅이 나왔고 디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곤이 나왔기 때문에 엔딩 다이아고날이라는 거는 파동의 끝에서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파동의 끝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에서 계속 밑꼬리가 심하게 달리는 거 보면 단기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블 바텀이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 상승 추세를 예측하고 있고 단기간 상승이 오면 다시 한번 저는 이 조정이 짧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온 후에 다시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최소한 9천 초반대까지. 아마 9천 초반대가 피보나치 찍어보면 딱 그 618 자리거든요. 618 자리예요. 9150 정도, 9100, 200 정도가. 그래서 저는 반등 이후에 다시 피보나치 618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피보나치 618 자리가 정확하게 매물대 하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과 겹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ABC에서 A가 완성됐고 ABC로 B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C로 하락을 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번 상승했다가 재차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숏을 타는 게 아니고 단기간 저는 스윙도 주기가 있는데 내가 좀 큰 호흡으로 매매를 한다 하면 여기서 숏을 타서 내 목표가가 여기면 여기까지 쭉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숏을 타고 여기서 롱을 타고 그래서 익절을 하고 다시 스위칭을 해서 롱을 올라가는 거 수익을 보고 또 숏 롱 매도했던 걸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숏으로 스위칭을 걸고 숏 스위칭 걸었던 걸 다시 여기서 익절을 하고 롱을 또 스위칭을 하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 한 번 수익이었던 게 한 번 수익, 두 번 수익, 세 번 수익으로 바뀌죠. 그래서 잦은 스위칭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잦은 스위칭을 통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는 걸 즐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너무 매매를 잘 쪼개서 하려고 하면 초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보다는 수익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할 때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너무 높지 않게 한 5배 정도만 설정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던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보셨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데 어제만 했었더라도 롱 포지션이었어요. 롱 포지션을 왜 들어갔냐면 제가 이제 여기 다 더블 바텀이 나왔고 그러니까 더블 바텀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거다. 물론 더블 바텀만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디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 나왔고 그리고 저점을 낮출 때마다 항상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얼마 낮추지도 못했고 이번에 또 트라이를 했는데 트라이가 실패하면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동이 이미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 해보면 여기가 하방 5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한번 나왔던 지점이 여기였죠. 근데 이 가격이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반등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236 구간밖에 안 되거든요. ABC 파동이 하나가 완성됐는데 전체 파동의 236 구간 정도밖에 반등이 없을 리가 없어요. 최소 0.5에서 618 정도까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에요.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임펄스 하락 파동이 나와서 임펄스 파동이 완료가 됐다가 1번 그 다음에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 나왔다가 2번 왜냐면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널이라는 거는 파동의 끝에서 파동이 마무리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밑꼬리 저점이 하락했지만 얼마 저점을 하락하지 못하고 강하게 카운트 펀치를 맞는 모습이 있었다 3번 4번은 그 이후에 반등이 왔다가 재차 하락을 시도했지만 하락이 되지 않고 더블 바텀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5번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피보나치를 찍어봤을 때 236 반등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 폭락장과 초약세장이라면 0.236 반등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236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 시장이 초약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그 다음에 7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건 파동에서 지금 제가 파동 A, B, C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파동이 완성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중인데 파동이 완성되면 이 파동의 내부 파동이었던 B 반등 그러니까 파동의 내부 파동보다 파동이 완성되면 더 큰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더 큰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대부분은 이걸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았을 때 이때 이제 넥라인에서 부딪히고 12,000까지 올랐던 게 거의 한 1000불에 올랐는데 지금은 반등이 더 적었어요. 기간적으로도 더 반등 기간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반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7가지
매매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 전략을 펼쳤던 게 어제 아침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였어요. 정확하게 가격이 $10,000, 1080, 1070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였었고 어제 포지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쯤 매수했던 걸로 포지션 잡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매수했냐면 원래 같았으면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었을 텐데, 원래 같았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여기였어요. 일어났을 때 여기여서 눈 뜨자마자 더블 바텀 먹고 좀 ABC 위로 상승했구나 싶어서 롱을 탔고, 제 생각에 이게 지금 ABC A가 나왔고 ABC B가 나왔고 이제 C 웨이브가 나오는데, C 웨이브가 한 번에 나오기보다는 ABC로 끊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ABC 끊어 나오는 게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몰라가지고 분할 매도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매도를 했네. 여기서 1차적으로 절반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어제 방송했을 때는 절반만 포지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 끄고 나서 이게 아마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전량 익절을 했어요. 왜요? 전량 익절을 했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바로 상승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ABC가 완성이 됐고 조정이 온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한 번에 뚫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과를 지켜보고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그때 제가 대처를 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고 1차 매도를 했고 여기서 2차 매도를 왜 전량했냐면, 지금 5분봉도 보셔도 되고 15분봉 보셔도 되는데, 15분봉으로 볼게요. 15분봉 보시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고점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하고 있는데, RSI를 보시면 RSI가 점점 RSI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가격은 상승하는데 가격의 힘을 나타내는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RSI 지표는 떨어진다는 거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그 추세 전환이란 거는 지금이 계속 올라왔던 추세니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됐구나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면, 매수 타점이 여기서 자고 일어나자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1차 매도를 여기서 1차 익절을 했었고, 여기서 그 다음에 2차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익절이 아니고 2차 절반 익절을 한 다음에 숏으로 스위칭을 걸었어요. 숏으로 스위칭을 걸었고, 숏으로 스위칭 건 이유는 뭐다? 전 저항부이기 때문에 저항이 받을 거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숏으로 스위칭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1차 익절, 2차 익절, 그 다음에 숏 진입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숏 진입한 거는 전량 익절을 했어요. 전량 익절을 했던 이유는 5분봉을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졌지만 RSI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숏은 단기간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저도 상방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숏을 길게 들고 가기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일단 여기서 전량 익절을 했어요. 전량 익절을 했고, 여기서 익절만 한 게 아니라 단기간 짧게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RSI가 올라갔죠. 가격은 빠졌는데. 그래서 상승 다이버스가 뜬 걸 보고 매도를 했는데,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 여기서 매수한 거를 1차 매도를 이제 떨어지다가 반등 왔다가 재실패,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 부근이에요. 반등 오다가 저항받았던 부근이거든요. 다음에 또 반등 왔을 때 저항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더 올라왔을 때 2차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ABC로 저는 봤거든요.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딱 최고점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 차트 보고 그냥 대입해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매매 내역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산을 보시면, 제가 어제 방송했을 때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한 3일쯤 전에 $10,000를 입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제는 11,000이 안 됐나? 그랬을 건데 지금 $12,890라서 한 3, 4일 동안 대략 한 28.9%의 수익이 있었고요. 주문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려야 믿으실 거니까. 9월 8일 거부터 보여드리면 되겠죠? 9월 8일 거부터 매매를 했네. 이게 첫 매매네. 9월 8일부터 오늘 9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매수 매도 내역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석 달 눌러도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석 달 전에 매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다 내린 건데 9월 8일 꽤 마지막이에요. 9월 8일 게 마지막이에요. 이 주문 내역이 체결된 것들만이에요. 여기 상태 필터링 할 수 있네. 취소한 것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취소한 것도. 어차피 이거 다
다 뭐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복귀하면 매수했고 매도했고 2차 매도했고 숏으로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숏 익절하고 롱 스위칭하고 익절하고 익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과거 제 매매 내역을 복귀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차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입을 거의 시장가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단타예요. 지금은 단타 칠 때는 시장가로 하고요, 스윙할 때는 지정가로 위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 단타 칠 때는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5분봉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시장가로 롱 들어갔죠. 롱 들어간 이유가 보세요. 여기서 제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단기간 이제 파동이 완성된 것도 있는데, 파동이 완성되면서 RSI가 가격은 떨어지면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만약 여기서 가격이 지정가로 받았는데, 내가 시장가가 아니고 지정가로 받았는데 가격이 쭉 빠지죠? 그러면 RSI도 쭉 빠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없어요. 그 말은 반등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매매라고 하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째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단기간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이 완성되면 마지막 파동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째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 딱 5분봉 봤을 때 이 위치가 RSI가 과매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쉽게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다음 RSI는 과매도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스가 떠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요. 반등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지정가로 받는 방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정가로 받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추세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확인 매매. 반등이 나오면 RSI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는 걸 확인하고 시장가로 따라잡는 게 현명한 매매예요. 그래서 단타 칠 때는 주로 시장가를 치고 스윙할 때는 지정가를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데, 왜 포지션이 없냐면 일단 오늘 저녁에 좀 정신이 없기도 했어요. 정신이 없기도 했는데, 일단 뭐 개인적인 거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제 생각에는 하락 다이버스 여기서 하락 다이버스 그냥 떴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지금 오고 있지만 이대로 깰 거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대로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매할 때 확률 싸움을 해요. 확률 싸움. 저도 100%는 못 맞춰요.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분석을 보시고 100% 똑같이 따라해서 올인하시면 제가 틀렸을 때 여러분들도 올인나요. 너무 당연한 기초적인 건데, 저라는 사람이 평소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만 보고 그냥 몰빵 칠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블레임하지도 마세요. 그건 다 여러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어떤 확률 게임이냐면 통계를 내봤을 때 상승할지 떨어질지 그 통계를 내봤을 때 더 뭐가 많은지에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확률에 베팅하고, 그리고 손실을 봤을 때 확률이 높은 확률로 베팅을 하더라도 높은 확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쳐봐요. 오를 확률이 90%, 떨어질 확률이 반대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랐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1달러고 떨어졌을 때 손해볼 수 있는 게 100달러야. 그러면 기대값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기대값이라고 통계 시간에. 그러면 확률과 통계인가? 거기에 배웠죠? 기대값이란 걸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그럼 기대값이 이게 더 낫잖아.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뭘 같이 보냐면, 내가 수익 벌 확률과 그 다음에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손절 라인은 짧게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손실 리스크는 줄이면서 얼마나만큼 내가 많은 프로핏, 그러니까 이득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손익비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함께 봐요. 손익비와 성공 확률. 이걸 두 개를 다 같이 봐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단기간 하락 다이버스가 떴을 때 뜰 때가 딱 여기가 딱 저항받기 좋은 자리였죠. 왜냐면 이전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 저항받은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다가 실패해서 매물대가 쌓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을 지금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이 단기간 조정 받고 뚫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조정이 온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차트 분석을 했을 때 확률상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이전 저항에 부딪혀서 ABC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완성되면 이렇게 짧게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반등이 왔다가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포지션에 진입하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물리게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재차 상승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진입해도 롱 포지션 진입해서 홀딩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는 어쨌든 물리는 거를, 손절 라인이 먼 거 또는 내가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내가 물리는 거, 롱 포지션을 탔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제 성격이. 손해
해보는 거를 매매할 때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차분히 좀 기다려줄까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왔다가 떨어지면 반등 왔다가 떨어지는 거에 매수를 할 거고, 그 가격이 아마 적어도 피보나치 기준으로 한 0.5 구간까지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0.5 구간이 110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반등이 왔다가 재차 하락하면 그때 1100 초반쯤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이제 리스크를 설명드리면, 리스크가 뭐냐면 롱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ABC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언제 손절을 치냐면 제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분석한 차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손절을 치거든요. 그러면 제 매매 분석의 근거가 뭐예요? 더블 바텀이 나왔고 ABC 형태로 상승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제 분석이 틀린 거는 언제 틀리게 되냐면, 가격이 이만큼 하락한 거 말고, 이만큼 하락한 거 말고 정확하게 이 지점을 하락 돌파하면, 이 지점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저는 손절을 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죠. 그럼 1200 초반에서 진입을 하는 거고, 800에서 손절 라인을 갖게 되면 손절 라인이 300달러가 넘어가요. 손절 라인이 300달러면 3%거든요. 주식을 하시던 분은 2, 3% 손절 라인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처럼 레버리지 매매를 하고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3%씩 가져가는 사람들은 돈 벌기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초보이거나. 아무튼 매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손절 버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3%의 손절은 레버리지를 10배 쓰게 되면 30%의 손절이에요. 10% 손절 곱하기 10배면 30%거든요. 제가 이 분석 하나 잘못해서 30%의 리스크를 떠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손절 라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떠안기 싫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포지션 진입하기보다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굳이 진입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히 기다려서 좋은 자리를 주면 손절 라인이 더 가까운 데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더 짧게 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ABC 반등 이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떨어지면 롱매수를 할 거고, 떨어져 주지 않으면 롱매수 안 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단기간이긴 하지만 5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서 롱매수 한 다음에 여기서 다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분할로 여기서 한번 2분할 매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간 것도 ABC로 올라가서 임펄스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것도 임펄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BC 나와서 도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왜 단기간 숏에 안 들어가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전반적인 중장기 추세는 롱 추세를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숏 추세를 봤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같은 경우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럼 역으로 아까 여기는 왜 숏 들어갔냐, 여기는 지표가 너무 확실했어요. RSI가 계속 떨어져 있고 전고점까지 손절 라인이 얼마? 한 20달러 30달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최고의 타점이었어요. 롱을 익절하고 숏으로 스위칭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매수를 할 거고, 다음 매수하는 거는 어디까지 들고 갈 거냐면, 아마 1대1 익스텐션 찍으면 너무 적을 거예요. 뭐냐면 ABC가 가격이 1대1로 상승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익스텐션까지 찍으면 얼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로 일단 보면 한 1400 후반인데 이것보단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인데 만약에 지금 제가 틀려서, 그때 RSI를 봐야겠지만 이대로 상승하면 이때 A 고점 넘기지만 이 고점을 못 넘기고 1대 익스텐션 자리로 머물리고 재차 조정이 좀 길게 올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조정을 제대로 이렇게 다시 받으면 C웨이브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나오면서 ABC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대1 부근을 조금 넘어서 이 전고점 부근 전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 조정을 제대로 거치고 올라가면 좀 더 다음 매물대 한 1700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운팅을 해봐야 돼요. 그 카운팅이라는 거는 파동이 이게 ABC로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실 거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거 보면 다 나오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니까, 그 너무 뻔한 이야기 가지고 저는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어제 차트 분석에 이어서 제가 그 분석을 가지고 실전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공개했고, 왜 그렇게 매매했는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공개를 했어요. 다음 방송이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미래를 분석한 거 가지고 실전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또 다시 매매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오마나 빅캣 사셨다고 하는데 길게 보실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장기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쯤 올라오면 한 11,000 부분까지 올라오면 알트는 다시 매도할 거고 밑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비맥 파동 카운팅 안 해도 되냐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거래소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동 카운팅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차트를 분석할 때 저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보고 그 다음에 비트맥스를 보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를 보거든요. 코인베이스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곳이고 일반인보다는. 그 다음에 원래는 비트맥스에서 시장 평균가를 참조할 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와 몇 개 거래소에 거래소 평균 가격을 참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비맥 하던 유저라 비맥 하는 유저라 코인베이스를 받고 그 다음에 BTC USDT인 그 테더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는 대부분 1번과 지금 3개를 보죠. 2번과 3번이 상충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틀렸다. 예를 들어서 비맥만 틀렸다. 비맥이 틀렸고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맞다라고 하면 1, 3번 2개로 저점을 추론을 하고, 근데 이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외로. 뭐냐면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어떤 자리에서 휩수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패닉셀이 나왔거나 물량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는 파동 카운팅을 해보고 뭐가 저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렇게 저점을 구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맥만 전저가 깨졌고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가 전저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전저가 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서 파동 카운팅도 여기가 저점으로 보는 게, 이중 바텀으로 보는 게 더 올바른 파동 카운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저점을 여기로 생각하고 ABC 상승을 보고 있어요. 아까 임펄스 파동 카운팅 하면 1%, 2% 짧게 잡으시는 느낌인데 이유가 있나요? 보통 그렇진 않고 저도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분봉을 볼게요. 원래는 그냥 1, 2, 3, 4, 5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점이 여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 여기서 ABC로 떨어졌고 여기서도 ABC로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ABC로 하락했다는 거는 그때 ABC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 다이아고날밖에 없어요. ABC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 임펄스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ABC 나온 건 다이아고날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오파동의 완성 지점이라고 하면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파동 카운팅이 안 맞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더 쪼개서 보셔야 돼요. 5분봉 15분까지 쪼개서 보시면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안 맞다는 걸. 왜냐면 보시면 자 1, 2, 3, 4, 5죠. 그렇죠? 그러면 1, 2, 3, 4, 5로 이렇게 카운팅 하시면 이러면 또 파동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1, 2, 1, 2, 3, 4, 5, 3, 4 내가 어떻게 파동 카운팅 했더라?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나도 헷갈리네. 미안해요. 파동 카운팅 어떻게 했더라?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세부 카운팅은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